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십신 작용을 우리가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보충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지금 재운, 관운, 상병제, 감옥, 관사시비, 그다음에 혼인감정, 이것들이 지금 태극점이죠. 알고자 하는 예측 사항이죠. 이것이 태극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작용, 배열, 흔히 배합이라고 하는데, 배열, 궁리, 문호라는 그 궁의도 되고 작용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난동, 그 다음에 일간을 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경우, 일간을 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작용이죠. 일간을 생하는 경우. 비견이 문호에 있으면, 지금 비견이 문호에 있으면, 재운을 예측한다면, 사람이 도와서 재물운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은 원국 단식 판단입니다. 원국 단식 판단. 그래서 이것은 무차이지만 가능성이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관운을 예측할 때도 비견이 문호했으면 사람이 도와서 순리롭게 발전한다. 상병제를 우리가 예측한다면 비견이 문호했으면 상병제는 없고 건강할 것이다. 감옥 갈 일 혹시 있을까? 없다. 관사 시비가 있을 것인가? 없다. 배우 혼인관계는 어떨 것인가? 남자나 여자나 다 불화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식상이 분호에 있으면 재운을 본다면 노력해서 재물을 얻고, 관운을 본다면 생각하던 것을 실현할 수 있고, 상병제는 없다. 감옥 가는 경우도 없다. 관사시비도 없을 것이다. 혼인관계는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원국을 우리가 판독할 때 일단 문호에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런 각각의 태극점별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라는 거죠. 난동을 보면 비겁난동이 있다. 그러면 재물운을 볼 때는 돈을 까먹는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하지 않고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아야 돈을 까먹지 않는다. 관운을 볼 때는 비겁난동이 있으면 실직의 압력, 스트레스가 있고 곤혹스럽다. 상병제를 볼 때는 비겁이 난동하면 자기의 원인으로 상병제가 있다. 혹시 감옥 가거나 돌발적으로 신체 부자유할 상황이 있는가를 보면 가능한데, 이것은 자기의 세를 믿고 소위 말하는 함부로 굴어서 발생할 수 있다. 관사시비도 가능하다. 자신이 주동해서 관사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검경 특수 직업에 종사하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 혼인관계, 배우자 관계를 보면 계속 다툰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주팔자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주팔자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주상에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를 우선 얼른 보려면, 간단하게 보려면 이 표를 가지고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늘어놔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가만히 보면 좀 예를 들어서 비견이면 무슨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합의 관계를 보면 일간하고 합하는 관살이 일간하고 합한다. 관살이 일간하고 합신은 좀 다르긴 한데 일주에 합하는 것이 합신, 일간하고 합하는 일간이죠. 다 귀인의 발전 후 재물은 좋고 관운도 좋고 그런데 상병제에서는 좋지 않고 관사 시비, 감옥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다. 여자인 경우에 당연히 배우자 관계가 좋지 않겠죠. 이렇게 관살의 고유한 의미의 어떤 그 태극점, 관운, 그 다음에 관살과 서로 한 세트로 관련 있는 재운 이런 것들은 좋죠. 다만 상병제나 뭐 감옥이나 관사심이나 혼인관계 이런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똑같은 그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다 좋지는 않다 이거죠. 이건 그래서 이게 희기를 우리가 가리기 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살이 희신이라고 해도 설령 관살이 희신이라고 해도 모든 방면 더 많겠지만 5개, 6개 분야만 봐도 전부 다 이 모든 방면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당연히 희신을 가리기 전에 또 이렇고 희신을 가려도 관살이 희신이면 다 좋을까요? 여기서는 희신인데 어떤 침탈이 있으면 그 침탈을 해소하는 구응하는 글자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좋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별로 각 태극점별로 작용별, 십신별, 태극점 이렇게 나눠 봤는데 이것을 다시 재분류를 하면 밑에처럼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더 이게 훨씬 편하죠. 십신별로 비겁, 식상, 재성, 관살, 효인. 이 십신별로 먼저 작용을 분류해 봅니다. 자, 비겁이 문호에 있다. 아니면 비겁이 난동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본 것들은 작용을 문호, 난동, 그 다음에 합, 충, 형, 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문호, 난동, 합, 충, 형, 해 이렇게. 비겁이 문호에 있다. 그러면 재운을 볼 때는 이렇게, 관을 볼 때는 이렇게. 비겁이 난동한다. 이런 식으로. 비겁이 합의 작용을 하는데 일지와 합하는 경우 재물을 까먹다. 다만 관운에서는 사람의 도움으로 발전한다. 식상의 경우에 비겁이 식상을 합할 경우에 까먹는다. 재성을 합할 경우 재물이 개선되지만 나누는다. 관살의 경우에 비겁이 관살을 합할 경우 개선된다. 효인을 합할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이걸 가만히 보면 비겁이 관사를 합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관사. 사람의 도움으로 재우는 개선된다. 비겁이 관사를 충한다 하면 사람의 도움으로 개선된다. 합하고 충이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을 하지만 그 어떤 태극점별로 의미를 분류해 보니까 의미는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합하고 충이. 비겁이 재성을 합해도 사실은 여기는 비겁이 재성을 충하면 파모제인데 재성을 합해도 사실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죠. 관운인 경우에 특히 똑같은 경우고요. 더군다나 이 배우자 관계는 전부 다 지금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이나 효인이나 인성만 빼고 인성이 작용관계가 난동, 뭐 생, 합, 충, 형, 해인데 인성이 재성을 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가 도화인데 나머지는 뭐 인성이 어떤 작용의 주체라고 하면 배우자 관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성이 무너져 있거나 난동하거나 뭐 일간을 생하거나 일지를 합하거나 일지를 충하거나 일지를 형하거나 일지를 해하거나 배우 관계는 그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 십신이 어떤 작용을 하면 배우 관계는 다 불안해지죠. 근데 그것이 여자에게는 어떤 작용력이 없고 또는 남자에게 작용력이 없고 당연히 여자에게는 재성이 오면 재성이 십신이면 별 작용력이 없고 남자에게는 관살이면 별 작용력이 없겠죠. 그 외에는 전부 배우자 관계도 불안해진다. 원국에서는 그래서 원국에서는 십신이 어떤 작용을 한다면 배우 관계는 일단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눈에 들어오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어디 유튜브 밑에다가 이걸 첨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식 판단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루할 때 어떤 사주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그냥 덜 지루하게 일단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표가 있으면 또 여러분이 또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고요. 저도 또 강의를 하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그런 쪽에 맞춰서 제가 자료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그 작용관계에 따른 의미를 분류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지금 이건 본문 본 교재 텍스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그 수정이나 개정할 내용을 개정판을 만든다면 거기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